여러분 요즘 김정은 얼굴 자주 보십니까? 처음에 2010년도에 등장했던 얼굴과 지금 얼굴이 변화하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표정이 혹시 자신감이 붙고 독재자의 얼굴로 변해가지 않던가요? 맞아요. 돈이 없는데 계속 ICBM 쏴. 그 미사일 테스트 한 번만 안 하잖아요. 한 번만 안 하면요. 필요한 4개월에서 6개월치 식량을 옥수수로 국제시장에서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걸 택하지 않고 ICBM 쏘는 걸 택하죠. 네. 그럼 왜 그럴까? 북한이 저렇게 보이는 것만 위협할까요? 북한의 해커가 8,700명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초에 해커 대회를 열었어요. 1등부터 7등까지 북한이 싹쓸이했습니다. 세계 1위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핵을 만들 때 김정은이 뭐라고 후라이를 쳤냐면요. 남조선이 알아서 쌀도 들고 오고 설탕도 들고 오고 그 기름도 들고 오고 미국도 알아서 쌀 들고 오고 기름 들고 와갖고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공격하지 마 이러면서 다 갖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핵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나요? 주민들은 이젠 속을 것만큼 속았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번에 북한의 사회 전반적인 것 좀 짧게 보셨고 또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특수한 가정에서 살다가 또 뭐 때문에 탈북까지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북한이 지금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생각이 있고 지능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사실 우리 한민족은 IQ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그 생활력 그리고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지금 한 30년 이제는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받아오면서도 저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그 밑바닥엔 도대체 뭐가 받치고 있길래 북한이 분명히 김정일 때도 그랬고 김일성 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도 사실 북한이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김정일이 저거를 정권을 넘겨받아서 이렇게 오래 유지할 것 같지 못하다 이렇게 다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쭉 유지를 하다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새로운 얼굴이 2010년도에 짜잔 등장을 했죠. 그리고 김정은 했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죠? 3년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저렇게 20대 어린애가 어떻게 정치 경험도 없는 애가 저 자리에 가고 정치적 기반도 전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저걸 이어가겠어 했는데 여러분 요즘 김정은 얼굴 자주 보십니까? 뉴스에서 보시죠. 김정은 얼굴이 처음에 2010년도에 등장했던 얼굴과 지금 얼굴이 변화하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얼굴이 붉어지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표정은 어떻던가요? 표정이 혹시 자신감이 붙고 독재자의 얼굴로 변해가지 않던가요? 맞아요. 그걸 우리는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김정은은 이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김주애도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퍼포먼스 쇼를 하는 것도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안 했던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평양에 도시건설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건물이 붕괴가 돼서 600명이 깔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북한 당국은 이걸 숨기려고 그 위에다 거대한 풍선을 설치를 해요. 근데 이게 인공위성이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국제사회가 먼저 그걸 딱 밝혀버렸어요. 김정은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 같았으면 김정일이 됐든 김일성이 됐든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 안 해요. 그런데 독재자 최초로 노동신문에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 보여준 또 다른 행보가 무엇이 있는가? 과학자들을 중시하겠다라고 하면서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과학자 대회를 열어요. 근데 그 과학자들에게다 어떻게 하냐면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저 같은 경우 3대를 보고 있잖아요. 전 김일성 때 태어나서 김정은까지 보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독재자가 신이라고 하는 그들이 주민들에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인사를 한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행보였어요. 또 하나 제가 북한이 만들어 놓는 뮤직비디오를 저는 이게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관찰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북한 방송을 많이 봐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쫙 보면 대한민국의 뉴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관심 가져주는 게 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김정은 정권의 이 노동교화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노동교화형은 총알로 너를 죽이기에도 총알이 너무 아까우니까 너의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하루에 12시간씩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력으로 너의 죗값을 치러라 하고 떨어지는 게 노동교화형입니다. 그럼 노동교화형 5년형 들어가잖아요, 보통. 2, 3년 넘기는 사람이 많이 없고요. 생존율이 30~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관수들이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냥 들이다 밟고 때리고 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유엔 안보리에다가 이걸 등장시키고 또 인권이사회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의 아동인권, 노약자 인권, 그다음에 여성인권, 그다음에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게 정치범 수감자들에 대한 이 범죄자들에 대한. 근데 그 북한 입장에서 범죄자들이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그분들이 일제강점 시기를 보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김정은 정권에 비판을 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때리지 마라. 대신에 정 때려야 되겠으면 보이지 않는 곳을 때려라. 그래서 이렇게 뭐 유엔에서 사람들이 가잖아요. 이 보이는 쪽을 안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큰 진전이에요. 국제사회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항상 이렇게 뭔가 행보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비판하는 것들을 혹은 탈북민들이 방송에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들 가지고 보완하려고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평양은 평양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평양의 200만의 그 시민권자들은 특권 의식이 있어요. 나는 평양 사람. 그들은 시민권자들이고 그 나머지 98%의 일반 주민들은 공민권자들입니다. 공민권자들은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반경 44km를 벗어나려면 비자를 떼야 되고 여행증명서를 떼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떼려면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쓰는 뇌물 양에 따라서 시간이 조절됩니다. 뇌물공화국, 부정부패의 천국으로 북한은 변했어요. 진정한 자본주의는 어디냐? 북한입니다. 돈이면 다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돈을 써가지고 어디 학교에 부정 입학했어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다 끊어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북한은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달러로 2만 불만 갖다 주면 프리패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부 정말 잘해서 경쟁을 치러서 들어온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저 아이가 2만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살 수 있었고 그 컴퓨터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 북한은 뇌물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 있고요. 뇌물을 잘 쓰는 게 지혜롭게 변해 있습니다. 이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그럼 김정은이 지금 뭘 바꾸려고 하느냐? 평양공화국, 평양은 김정은의 개인 스튜디오예요. 평양만 보고 북한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와서 TV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방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0 지방 살리기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 살리기에 어쨌든 예산을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쇼가 됐든 말뿐이가 됐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김정은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북한 경제가요. 우리나라 삼성 기업의 몇 분의 1이라더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한 개 기업보다도 한 개 나라가 떨어지거든요. 무역 수출이 안 돼요. 왜? 대북 제재 받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 뭘 먹고 도대체 저 정권을 유지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돈이 없는데 계속 ICBM 쏴. 그 미사일 테스트 한 번만 안 하잖아요. 한 번만 안 하면요. 북한 주민들 매년 북한 주민들 부족한 식량이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지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또 뻘이 많기 때문에 잉여가 나와요. 1년 지으면 1년만 먹는 거 아니에요. 더 먹을 수 있어요. 북한은 1년 지었는데 1년은 못 먹어요. 산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만 안 쏘면 그 필요한 4개월에서 6개월치 식량을 옥수수로 국제시장에서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걸 택하지 않고 ICBM 쏘는 걸 택하죠. 그럼 왜 그럴까? 저렇게 미사일 계속 쏘고 2022년도였나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40여 차례를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40여 차례. 최다 발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류대로 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안 쏘면 되잖아요. 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돈이 없는 거 맞아? 북한의 경제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군수경제, 제2경제로 돌아갔어요. 제1경제는 파괴됐고요. 2경제가 뭐냐? 군수품들, 군수물자, 군사장비 이런 것들을 중동 국가, 아프리카,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도 지금 무기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을 하고 있을 때는 북한이 얼마나 양심 없냐 보십시오. 한쪽에는 이스칸데르 계열 미사일을 팔고 한쪽에는 그러니까 여경 미사일을 팔았어요. 돈 되는 건 다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AK-47 소총, 러시아에서 파는 거 3분의 1 가격 받아요. 수출 엄청 했고요. 또 이런 뭐 아이시스 이런 그 무장 단체들 있죠. 이런 데다가도 무기 밀매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무기 밀매로 90년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특수부대에 있었고 자강도라는 곳이 군수공장입니다. 그래서 군수공장들이 지하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자강도의 그 군수공장들 만가동 만부가 돌렸어요. 다른 데는 전기 안 줘도 거긴 전기를 몰아줬어요. 여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1년에 어느 정도로 무기 밀매로만 벌어들였냐면 5조를 벌어들였어요. 북한은 무기를 밀매하는 사이트도 다 만들어 놓고 불법 운영하고 있어요.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여러 증거들이 다 나오고. 근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서 회담이 결렬되면서 대북 제재 안 풀어줬잖아요. 야, 근데 푸틴 대통령이 고맙게도 전쟁을 일으켜준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 김정은은 이참에 가지고 있던 포탄, 그다음에 포 이런 것들 제거 처리를 확실하게 해버렸어요. 이번에. 러시아에다 다 보냈어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이번에 전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야 우리가 무기 지원해줄게 하고 무기 지원하다가 이제는 뭐까지 수출했습니까? 용병 수출까지 했어요. 13,000명을 내보냈어요. 걔네들 평균 연령이 18세입니다. 부모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왜? 북한은 10년 군복무 나갈 때 나라의 바친 몸이다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는 나라에 무슨 국민 알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래 아이들이 만약에 거기 가서 이제 한 개 대대 정도 전멸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사증만 갖다 주고 훈련 도중에 전사하였음 끝. 아무런 보상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말도 못 하고요. 그냥 나라에 당연히 바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럼 용병 수출하고 무기 밀매해가지고 김정은 뭘 얻었죠?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정찰 위성은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정찰 위성 발사했고요. 이번에 용병 수출하고 지금 이틀 전에 3일 전에도 김제 데리고 나왔고요. 한 달 전에는 뭘 공개했냐? 핵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핵잠수함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몇 개 나라 정도만 가지고 있을까요? 3개 나라? 3, 4개? 6개 나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쭉쭉 들어가죠.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저기 진짜라면 7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핵잠수함은 김정은이 언제부터 갖고 싶었는가? 김정일 때부터 갖고 싶어 했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현역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발사체 상관없이 그냥 태평양 쭉 숨어서 자망하다가 미국을 타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10,000km, 뭐 몇천 킬로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숨어있다 쏘면 되니까. 근데 디젤을 원료로 하는 잠수함들은 길게 자망을 못 해요.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은 자기가 있고 싶은 만큼 뭐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올라와야 되냐? 잠수원들 때문에, 그 선원들 때문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평생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잠수함 안에 소형 원자로를 싣는 건데 이 기술 북한 절대 자체 개발 못해요. 영병 수출하고 러시아에서 준 겁니다. 러시아의 이 군 파병은요, 한반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저렇게 보이는 것만 위협할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뭐가 간첩인가? 인터넷이 간첩이에요. 북한의 해커가 8,700명입니다. 해커가 총정치국 안에 들어가 있는 해커 전사들이요. 작년에 미국에서 초에 해커 대회를 열었어요. 1등부터 7등까지 북한이 싹쓸이 했습니다. 세계 1위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커들이 한 달 전에도 뭘 털었죠? 이더리움을 털었어요. 하나로 가치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한 방에 털어냈습니다. 이걸 털어내면 인터폴에서 감시를 하고 미국이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직접적으로 그런 조사에 참여를 하고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북한은 국가가 뒤를 봐줘요. 너 잘했어. 야, 잘했어. 그거 다 어디로 갈까요? 김정은의 개인 주머니로 갑니다. 그 외에 식당 종업원들, 해외 노동자 파견돼 있는 분들 5년 동안 러시아에서 군인들 파견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했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건물을 지었답니다. 5년 일한 거에 얼마 줬을 것 같습니까? 매달 주지도 않았고 북한에 소환돼서 들어갈 때 5년치를 줬는데 얼마 준 줄 압니까? 2,000불을 줬어요. 2,000불 하나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00만 원 안 되는 돈이에요. 5년 일한 거의 가치가 2,000불인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알아보니까 국제 그 노동법에 따라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월급은 다 나갔어요. 다 김정은이 가져간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정은 개인은요, 돈 많아요. 주민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야 북한에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자꾸 핵을 쏘지? 아니요. 김정은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통치 자금은 이미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거는 김정일 때부터 무기 밀매로 깔았던 거 39호실의 비자금은 그거 얼마 있는지 몰라요. 스위스에 묶여있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안 가르쳐서 김정남을 사살했다는 이유도 있어요. 뭐 그런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보면요. 이렇게 자기 정권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강력한 처벌과 통제가 뒤따라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잘못된 거 우린 다 아는데 북한 주민들은 저거 모를까? 그리고 한류 드라마 본다는데 왜 그러면 저 뒤집어 엎지 못하지? 그러면 북한 정권은 그 통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길래 이런 그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북한의 이 외교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굵직굵직한 분들이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셨어요. 북한은 지금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리아하고도 우리가 수교를 했고 쿠바하고도 수교를 했어요. 두 국가가 다 북한과 형제 나라 혁명 동지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랑 다 수교해요. 대한민국 이렇게 멋진 나라입니다. 이제는 수교 안 한 국가가 없어요. 시리아가 마지막으로 다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이 위상이 이 정도 급입니다. 예, 정작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로 대한민국에만 있다 보니까 이 정도야 잘 모르시지만 해외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해외 돌아다녀 보면 여권의 파워를 알고 대한민국의 파워를 알게 됩니다. 돌아오면 애국자가 돼서 돌아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교관 분들이 이런 분들 보십시오. 이태리 대사였고요. 조성길 대사님은. 그다음에 여기 쿠웨이트 유현우 대사님. 또 태영호 공사님은 영국의 공사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들으셨고 또 지금 많이 나오시는 이일규 참사님. 쿠바에 계셨죠. 그런 분들도 들어오시고 여기 고영환 선생님은 첫 번째 외교관 탈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오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특수부대를 풀어가지고 그냥 중국과 북한 이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해가지고 국경 경비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요.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장벽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해서 고압전류를 흐르게 하는 나라는 있어도
자국민이 배고파서 먹고 살겠다고 탈출하는 거 막겠다고 장벽을 짓고 고압전을 설치한 거대한 이런 감옥 같은 국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럼 배부르게 해주면 안 갈 거 아닙니까? 누군든지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해결 안 해주면서 저렇게 지금 특수부대까지 풀어가지고 지금 100m에 하나씩 초소를 세워서 탈북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예고 없이 두만강 압록강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선사 후보 먼저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도 된다 하는 이런 악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이게 풀어놓은 시기가 언제냐, 그나마 탈북할 수 있었던 시기가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예요. 이때 지금 3만 명 넘는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육로로 인한 탈북은 막혔습니다. 못 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뭘 하나요? 해상 탈북 아니면 DMZ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DMZ 내려오려면 군인들, 거기서 군복무했던 군인들이나 가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오지 또 배 타고 내려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못하니까 지금은 바로 북한에서 탈북하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이젠 아이디가 얼굴이 아이디가 돼버렸어요. 제가 올 때만 해도 중국 가짜 아이디를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기계에다 찍어도 얼굴이 대조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지금은 아이디를 찍는 순간 얼굴이 턱 뜹니다. 이게 딱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잡힙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불법적으로 자기네 그 중국 영토를 침범한 침입자들로 이렇게 해서 추방시켜버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계속 중국에게 요구하는 게 탈북민들은 난민으로 인정해줘서 내보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협조적이지 않죠. 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를 통해서 남북한의 너무나도 차이나는 경제 상황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내려다 찍은 한반도의 밤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섬나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매일 밤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섬으로 변합니다. 요렇게요. 요 라인 보십시오. DMZ 라인에 불 켜진 거 보십시오. 북한 쪽에서 여길 쳐다보면요. 항해도 지역은 훤히 대한민국이 다 보여요. 그 정말 넘쳐나는 불빛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단지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북한의 리춘희 방송원은 맨날 뭐라 그럽니까?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알아서 불바다 돼 있잖아요. 북한만 불바다 되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점 하나 딱 찍혀져 있죠? 저기가 어딜까요? 평양이죠. 그래서 왜 평양을 평양공화국이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평양만 다녀오시고 나서 북한이 그렇지 않던데? 이러면 되겠나요? 98%의 북한 주민들이 사는 지방을 한번 보십시오. 암흑이에요, 암흑. 북한은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만가동만부화 돌려서 전기 하나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놨다가 우리나라에 주면 우리가 1년 쓴답니다. 그런데 그나마 생산되는 전기 어디 갈까요? 일단은 어디 가야 돼요? 군수공장에 가야죠. 무기 팔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38,000개나 되는 김부자 동상을 24시간 밝혀야 됩니다. 왕조국가 뭐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들이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전국에 퍼져 있는 김씨일과 관련된 특각 별장 초대소에 불을 보내야 됩니다. 그들이 방문하지 않아요. 1년 12달 돼도 어떤 별장을 한 번도 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불은 밝혀야 되고 옷가생들이라 그래서 이쁜 여자들, 이쁜 남자들 뽑아다가 그 특각 별장에 다 근무시키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먹는 돼지부터 염소까지 동물, 채소까지 다 그 미남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런 시대가 조선 때 있었다면 그 하나 있죠. 우리 무슨 군 떠오르는, 제가 이름을 말 못하겠는데 포악스러운 그 무슨 군이 있었죠. 그런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렇게 암흑 세상으로 살아도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1년에 전기 며칠 볼까요? 설날, 추석. 이야,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일단 설날은 맞추셨어요. 그다음에요.
추석은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일성 생일날, 김정일 생일날 3일 공식적으로 불을 줍니다. 그 나머지는 촛불 켜고 디젤을 태우고 하니까 새까만 연기가 그냥 이거 방 안에 꽉 차고 눈곱 코딱지도 까만 게 껴요. 그래서 아직도 촛불과 등잔불로 야 정말 말이 안 되죠? 이런 생활을 살고 있고요. 북한은 저는 탈북한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저는 탈옥을 했더라고요. 거대한 감옥입니다. 정보로부터 무조건 차단, 독재 국가의 위험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전역에 12개나 되는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소 잡아먹으면 소 잡아먹으면 북한에서 정치범입니다. 총살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고기 그죠? 기호에 따라서 어느 부위 저는 대한민국에 오니까 무슨 살치살, 갈매기살, 뭔살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돼지, 앞다리, 뒷다리, 대가리 끝. 근데 여긴 부위별로 소고기도 그러면서 드실 겁니다. 북한은 소가 밥가리부터 모든 농기계를 대체하고 있어요. 소가 이래요. 그리고 소는 군수물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파괴되면 윤전기재들이 폭약이나 이런 것들 못 나르잖아요. 그때 소가 달구지에다가 폭약을 싣고 고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소 하나 잡아먹은 건 탱크 하나를 부셔먹은 거예요. 그래서 총살시킵니다. 근데 배고프니까 소 잡아먹으면 총살시킨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많았느냐? 소꼬리를 잘라가는 거예요. 소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됩니다. 소꼬리를 잘라가는데 소가 꼬리가 없으면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정치범에 끌려가는 사람들 저희 봤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자기 말 안 듣거나 한국 드라마 보거나 뭔가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가둔다?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다 가두는데 2021년 6월 기준입니다. 수감자 인원수가 23만 명이 넘어요. 옛날에 구소련 때 스탈린이 정치범 수용소라는 걸 만들어서 300만을 거기다 수감했었거든요. 북한이 그걸 그대로 넘겨받아서 하는 겁니다. 독재자들의 특징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이 구테타를 일으킬까 봐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동분자들 이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아오지 많이 들어보셨죠? 아오지도 정치범이거든요. 근데 아오지 탐광하시면 그냥 이게 감옥 건물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마을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에다 뭐라 그러냐? 우린 정치범 없는 나라야 이렇게 말해요. 왜? 마을처럼 위장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봐서는. 그래서 이 마을 안에 병원, 학교 다 있습니다. 거대한 그 운동권 전체가 아오지 탄광. 그래서 그 안에서 이분들이 노동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그래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거대한 마을을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범 수용소가 한 12개 정도 북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왜 일어나지 못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발언을 잘못하면 북한이 나만 죽이면 해요. 나만 처벌하거나 나만 총살시키면 뭐라도 해요. 근데 북한은 연자제가 남아 있습니다. 3대 멸족입니다. 내 자식이 죽어나간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미개해서 못 배워서 바보여서 저러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충성을 하는 거예요. 원수님 살 빠졌어요. 원수님께서 얼마나 막 고단하셨으면 저렇게 살이 빠지셨냐고 막 울어요.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북한은 헌법상 우리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응애하고 북한에 태어났는데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단 북한의 독재국가, 즉 김정은 정권에 잡혀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조국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적을 취득하고 뭐하고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회복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같은 거 없어요. 들어와서
3개월 정도 이렇게 뭐 대한민국의 뭐 교통카드 쓰는 방법 뭐 이런 거 경제 시스템 이런 거 좀 배우면 그 시간에 이게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그래서 요건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좀 헷갈리시는데 우리는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봐야죠. 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래요? 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면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한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남녀계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전하면서 이거 언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코로나 때요. 하루빨리 이 보건이 극복이 되고 보건 위기가 극복이 돼서 건강하게 이렇게 마주 잡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불과 몇 개월 후에 말이 바뀌었어요.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돌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천만지당한 조치였습니다. 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한반도에는 핵이 없었습니다. 이젠 핵이 있어요. 김정은은 핵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핵을 왜 집착하느냐? 핵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핵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전에 핵을 자꾸 만들어서 대북제재를 가하니까 북한이 핵을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핵의 사명을 이렇게 규정했었어요. 전쟁 방지용이다. 전쟁 억제용이다. 이렇게 사명감을 부여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2022년도에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 핵 정책을 법제화시켰어요. 핵무력 정책에 관하여를 딱 채택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지휘부가 위협에 처하거나 혹은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으로 자기네 정권을 위협할 시에는 핵이 어떻게 날아간다고 하는 줄 압니까? 자동으로 발사된대요. 자, 핵무력의 유일한 통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김정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사령부라고 하는 그 말은요, 김정은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솔레만이라고 하는 이란의 사령관을 DNA를 추적해가지고 세대가 달리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사령관 차만 들어가서 날려버렸어요. 김정은은 자기 DNA를 미국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 왔을 때도 뭐 대변부터 뭐부터 땀자리까지 다 지우고 철수했거든요. 꼭 안 남기려고. 독재자들의 특징은 그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때 그 솔레마니 사령관 날아가는 거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너 나 죽이고 싶어? 그럼 죽여봐. 나 죽이잖아. 자동으로 핵이 발사돼서 너희 워싱턴 본토를 타격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밑으로 얘기하면 나 무서워. 나 죽이지 마. 나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나 너희 위협 안 할게. 나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내 정권 유지하려는 거니까 나 현상 유지 시켜줘. 이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우리는 김정은의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북한 주민들 전체가 저렇게 생각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하는 말은 저가 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저 말을 따를까요? 따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력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 말을 명분화하고 이거를 사실화하기 위해서 역사 날조 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 안에 녹여서 북한의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는데요. 자, 6.25 전쟁, 천안함 피격 사건, 그 다음에 이런 연평도 포격전, 우리 연평해전, 1, 2해전이 있었죠. 이런 도발들을요, 대한민국이 먼저 한 거로 이렇게 다 둔갑을 해서 6.25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엄연하게 남침입니다. 그런데 북침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가만히 자고 있었대요. 10년 6월 25일 날 자고 있는데 남조선 계례도당들이 미제 침략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치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우리 수령님은 골세 추대 용장이시고 하늘이 내신 분이다 보니까 빠르게 파악한 거예요. 야, 이건 전쟁이다. 4시간 만에 반격해서 내려와서 서울을 3일 안에 수복했대요. 어떤 바보가 포 하나 없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때 포 한 대가 없었어요. 그냥 자다가 두드려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전쟁이 딱 발발하고 3개월 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 확률이라는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올려보낸 거 아닙니까? 북한이 자만했죠. 들어와가지고 아싸 놀고 있었거든요. 그때 빨리 저 밑에 뭐 부산, 김해 이 지역을 했어야 되는데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크고 작은 그 전쟁이 우리가 3년 동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역사 날조를 해가지고 새 세대들에게 남조선은 적대국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봐라 계속 우리 공격하잖아. 그러니까 너네 배고프지? 나 때문에 배고픈 거 아니라니까? 너네 왜 배고픈 줄 알아?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들 때문에 배고픈 거야. 걔네들이 계속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선 핵을 가질 수밖에 없어. 명분이 결국은 자기 정권 유지가 아니라 인민들을 위해서 또다시 나라 빼앗길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북한은 일제강점 시기를 굉장히 악랄한 방법으로 세뇌시킵니다. 막 이렇게 적개심이 불타도록. 그래서 나라 빼앗긴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남조선에겐 땅 빼앗길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핵을 가져야 돼. 그래서 배를 굶주리더라도 나하고 좀 생각을 같이 해줘. 요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핵을 만들 때 김정은이 뭐라고 후라이를 쳤냐면요. 핵을 완성해 놓으면 남조선이 알아서 쌀도 들고 오고 설탕도 들고 오고 그 기름도 들고 오고 미국도 알아서 쌀 들고 오고 기름 들고 와갖고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공격하지 마. 이러면서 다 갖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핵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나요? 주민들은 이젠 속을 것만큼 속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도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감정,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는 말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우리를 적대시하나? 절대 아니에요. 김정은이 저런 말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내 생각은 이래. 니네 내 생각 따라와야 돼. 여기서 반대되는 생각하잖아. 처벌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크고 작은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북한은 미제 침략자 이렇게 명칭을 해서 외부에 거대한 조개 세력을 만들어 놓는 게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체제 부실성 때문에요. 외부에 적이 없으면 내부 결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남조선 괴뢰도당들이네, 뭐 미제 침략자들이네 이러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류를 접한 세대들은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잘 사고 저기야말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드라마 보니까 너무 잘 살고 다 알아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에서 뭐가 빠졌냐면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남녘에 있는 동포들을 도와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칙칙폭폭 내 동생 통일열차에 무슨 쌀 가득 싣고 뭐 가득 싣고 남녘의 동포들 도와주러 가지요. 막 이런 저희가 국어책에 교과서에. 그리고 명동에 가면 내 눈을 사주세요. 콩팥을 팝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없어요.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대한민국 드라마 보니까 완전 상황이 반대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굶어서 학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젠 그 내용 안 먹히니까 빼라. 뺐어요. 한류의 힘입니다. 이젠 그거 안 먹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도 안 먹히고 저래도 안 먹힌다 하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적개심에 불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면 북한 주민들이 할 말이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 남녘에 있는 동포들의 영화를 봤는데 이게 죽을 일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법을 바꿔놨으니까 적국의 영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총살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주민들을 보면서 왜 저걸 가만히 있을까? 북한은 정보를 다 차단했잖아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막 전단지 보내고 이런 걸 굉장히 극도로 경계해요. 왜? 그 안에 김정은에 대한, 김정은 장남도 아니잖아요. 네 번째 여자의 소생이죠. 이런 가족 족보가 다 그려진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백두혈통이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백두혈통 아니죠. 고영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계급을 나눠놓은 것 중에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는 제1교포 출신입니다. 자기 생일도 공개 못하고 자기 생모도 공개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혈통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은 셋째 아들입니다. 위로 김정남이 있었고 김정철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가다 보니까 김정남을 죽여버리고 김정철을 끌어들였어요. 그래 이렇게 불안한 체제를 이어가려니 김정은은 이렇게 해서 계속 대한민국이라는 외부 세력을 만들어 놓고 적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세뇌 교육 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북한은 어떤 그 명분을 자꾸 내세우느냐? 우리가 핵을 왜 가진다? 너희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 명분이지만 사실은 안에 있는 속내는 뭘까요? 맞죠. 독재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요겁니다. 북한 정권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김일성 때 이미 70년대에 핵 개발을 하라고 밑에 간부들에게 지시한 거 알고 있습니까?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했으면 저렇게 핵에 매달리지 않았죠. 6.25 전쟁 때 북한이 대한민국을 못 가져갔잖아요. 그걸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빠르게 다시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땅굴까지 발견한 그 땅굴을 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됐죠. 왜? 그게 너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됐게 되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아야 역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때서부터. 재래식 무기도 안 됐고 경제도 안 됐고. 88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딴 나라가 돼버립니다. 북한은 오히려 그때서부터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60, 70년대는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렇게 역전이 되다 보니까 불가능해진 거죠. 이제는 안 돼요. 재래식 무기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조카 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주민들을 계속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정권을 유지시키고 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정권에 초점을 맞추느냐 주민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요거를 항상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2천만의 동포들은 늘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